배열 수정과 삭제. 자, 우리가 이제 배열이라는 자료가 이렇게 있다고 체크했죠.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네모나게 안 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하겠죠. 동글. 근데 이거 제 생각인데 조금 더 어둡게 해서 안 보인다죠. 자, 우리가 여기 어레이 리스트가 선언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자료가 만들어졌다고 칠게요. 근데 이제 이번에 네모나게 안 하고 어떻게 동글동글하게 하기로 했어요. 동글 1, 2, 3, 4 아니야 1, 2, 3, 4 하지 말고 11, 55, 3, 4, 7, 6, 20 뭐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체크해야죠. 자, 어레이 리스트가 이 친구를 이렇게 참조하고 있는 거였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add라는 친구를 쓰면 add 자, 그러면 이 끝자리에다가 푸시로 7을 이렇게 집어넣는데요. 여기 이제 add입니다. add. 자, 그 다음에 자, 여러 개 복사해서 붙여놔야지. 자, 제가 특정한 곳에 위치에 remove라는 걸 썼어요. remove, 그쵸? remove. 현재 인덱스가 0, 1, 2, 3, 4, 5, 6이니까, 그쵸? remove가 인덱스로 됐던 것 같은데. 자, 일단 뭐 예를 들어 일단 해볼게요. 그쵸? 예를 들어 확인을 안 해보고 자, remove라고 했어요. remove로 내가 특정 인덱스 예를 들어 0, 1, 2, 3 그죠? 0, 1, 2, 3, 4, 5, 6 그러면 6번째 그죠? 마지막 거 6번째 자, 6번째 거를 삭제해줘 라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마지막에 있는 이 친구가 톡 하고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남게 되겠죠. 자, 요게 이제 배열에서 remove, add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remove로 특정 인덱스의 데이터를 끝에 있는 게 아니라 뭐 한 세 번째 거 저를 삭제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0, 1, 2, 3이니까 자, 이 친구가 툭 하고 빠져야 되죠. 자, 이게 리무브인데 문제는 리무브는 여기서 끝이 난다는 게 아니에요. 자, 어떤 일들을 더 하냐면 자, 이게 리무브 3인데 아직 자, 어떤 일을 더 하냐면 자, 이 4를 찾아서 지우겠죠? 아, 얘를 벽에다 붙일 수 없나? 꺼졌어요? 잠시만요. 나 나오고 있는데? 아, 그 새로 켰어요, 새로.
문제가 있어서 새롭게 했어요. 자, 어떤 일을 하냐면 요 4를 지우고, 그쵸? 이렇게 리무브로. 자, 요 앞에 있는 것들 있죠, 그쵸? 이거 지워야겠다, 잠시. 자, 요 앞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쵸? 이렇게 이동. 자, 그래서 아까 전에는 삭제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이 친구들을 한 칸씩 한 칸씩 한 칸씩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리무브의 연산은 뭐가 있다? 삭제하고 이동하는 연산이 있더라. 이게 리무브의 동작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배열에는 팝이랑 푸시라는 걸 기본 제공하고 있는데, 팝 푸시가 기본적으로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 요 끝에 있는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빼거나 삭제할 때는 요 이동하는 연산이 안 생기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 데이터를 끝에 있는 거를 뺄 때는 내가 나머지 데이터를 이동할 일이 없죠. 그렇죠? 그런데 푸시도 마찬가지. 마지막에 내가 데이터를 넣는다고 나머지 인덱스를 수정할 리가 없죠. 자, 그런데 내가 특정 위치에 자료를 수정해 버리면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리무브 대신에 뭘 썼죠? 스플라이스. 그렇죠? 스플라이스로 특정 위치에 있는 인덱스를 지우거나 추가할 수 있었죠. 스플라이스. 이게 자바스크립트가 되겠죠. 이게 어레이의 동작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가 생기는데요. 문제. 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이 뒤쪽에 인덱스가 엄청 많았어요. 이 뒤쪽에 인덱스가 엄청 많아요. 여기에 점점점 몇 개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죠? 이 데이터가 엄청 많고, 총 길이가 랭스가 1000이라고 해볼게요. 1000. 랭스가 뭐다? 1000이다. 그러면 이게 총 뭐다? 1000개가 있는 거였죠? 1000개가. 1000개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누구를 요 앞쪽에 뭐 예를 들어 이 친구를 삭제했다고 쳐볼게요. 첫 번째를 삭제한다. 자, 첫 번째를 삭제한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머지 친구들이 다 이동을 해버려요. 나머지 친구들 누구? 자, 여기 삭제된 위치에다가 이렇게 다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몇 개가? 998개가 998개가 앞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998개가. 그럼 연산이 나는 이거 하나를 삭제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998번이 더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추가 삭제는 가능하지만 웬만해서는 앞에 거를 수정하는 것은 어레이 리스트한테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어레이 리스트한테 요 앞에 거를 수정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최대한 어디 거를? 뒤쪽 거를 삭제해야 돼요. 자, 조금 이따가 제가 속도 테스트를 해볼게요. 속도. 자, 속도 테스트를 해볼 건데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날 거예요. 자, 요 앞에 걸 삭제하는 것과 이 뒤에 걸 삭제할 때 차이, 속도 차이를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된 게 뭐냐면 링크드 리스트라는 개념이 나와요. 링크드 리스트. 자, 링크드 리스트는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이번에 설명할 거는 링크드 리스트입니다. 자, 저는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100% 물리적으로 아니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연결했다라는 게 아니고요. 요런 유사한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 여기에 10, 20, 30, 40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연결이 아니라 이렇게 나열이 돼 있는데 여기 배열이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자, 이 친구들이 자 여기에 또 뭐 엄청 많다고 칠게요, 그렇죠? 엄청 많다고 치고 자 서로 이렇게 손을 맞잡고 이렇게 있는 형태로 있는데요. 자, 여기 데이터가 몇 개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 손을 이렇게 맞잡고 있는데요. 요게 링크드 리스트. 그래서 서로 링크를 가지고 있대요. 링크라는 데이터를. 링크라는 참조를 하는 거예요. 참조.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자면 요 0번째가 첫 번째를 참조하고 있고 첫 번째가 0번째를 참조하는 거죠. 요런 데이터가 존재한대요. 이 순서만 있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거 두 개가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참조 데이터가 있대요. 참조 데이터가. 자, 그럼 이제 수정 삭제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링크드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죠? 자, 여기 데이터를 조금만 더 쓸게요. 너무 적으니까 볼품 없고 조금만 더 쓸게요. 자, 이렇게 서로 데이터를 참조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전에는 우리가 삭제를 하면 배열은 가만히 있지 못한대요. 그 전에 어떻게 했어요? 이 친구를 내가 삭제를 하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동을 했는데 이렇게 다 이동을 했는데 링크드 리스트는 그렇게 안 하고 자,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자, 삭제하면 이 두 개를 연결 이렇게 한대요. 요 두 개 연결 이렇게 끊고 어떻게? 요 두 개만 이렇게 연결을 한대요. 그럼 요 자리는 비겠죠, 이렇게 비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동을 하지 않고 어떻게 그 자리에 링크만 연결을 해서 어떻게 이렇게 링크를 타고 참조, 링크를 타고 참조, 링크를 타고 참조. 자, 우리 어레이는 참조할 때 어떻게 했냐면 항상 자, 0번째면 0번째 가서 데이터를 찾아서 빼오고 첫 번째면 첫 번째로 가서 데이터를 찾아서 빼오고 두 번째면 두 번째로 가서 찾아서 빼오고 자, 그럼 만약에 내가 뒤쪽에 있는 데이터를 참조해요. 자, 예를 들어 999번째 데이터를 빼오고 싶어요. 그럼 컴퓨터는 어떻게 일을 하냐면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동을 해요. 계속 계산을 이렇게 해서 끝에 가서 요 위치에 있는 메모리를 찾아서 이동한다기보다는 정확하게 따지면 요만큼의 길이를 연산하겠죠, 그렇죠? 연산을 해서 이쯤에 데이터가 있겠네 하고 여기서 어디까지? 지금 현재 인트니까 4바이트까지겠죠. 4바이트까지의 크기를 참조해서 빼오는 이런 형태가 내가 예를 들어
넘스에 998번째를 줘 라고 했을 때 나오는 연산이에요. 이런 방법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방법. 자, 여기서부터 이까지 길이를 연산한 후에 요 위치를 파악해서 이렇게 빼오는 거겠죠.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누구는 자, 링크드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자리가 지금 비었잖아요. 자, 비었기 때문에 자, 이 다음번 거를 메모리로 찾아가지고 빼올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자, 참조를 이렇게 합니다. 990번까지. 그죠? 어디를 내가 990번 get이겠죠 아마. get 998번을 주세요. 그러면 자, 이렇게 참조를 계속해서 저 마지막 998번째 것을 이렇게 빼옵니다. 요게 링크드 리스트예요. 링크드 리스트. 뭐든지 배열은 참조하기 위한 방법들이 존재하고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죠. 어레이가 일반적인 방법. 자, 링크드는 일반적이지 않아요. 자,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링크드 리스트가 메모리가 무거울까요? 어레이 리스트가 메모리가 무거울까요? 자지 말고 왜 자요? 자지 말고. 링크드 리스트가 메모리가 무거울까요? 어레이 리스트가 메모리가 무거울까요? 얘는 참조하는 데이터가 또 있다니까. 링크드는. 그쵸? 링크드가 더 무거워요. 링크드는 참조하는 데이터가 또 존재하기 때문에 데이터 무게가 링크드가 훨씬 더 무겁더라. 자, 그렇습니다. 어레이가 일반적인 형태인데 여기다가 추가 삭제가 가능한 거고, 링크드는 링크라는 데이터가 존재해서 앞쪽 데이터를 수정하실 때는 링크드가 훨씬 더 유리하더라. 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림으로. 자, 그래서 우리도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요거 출력 다시 해보고 있죠. 현재 1, 2, 11, 22, 33이 있는데, 자, 위에 거 뒤에 거 한번 더 더해볼게요. num 리스트에 자, add고요. 자, 이번에는 44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sout에 num 리스트입니다. 이게 순서대로 푸시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푸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레이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푸시가 아니라 특정 인덱스의 값도 추가할 수 있대요. 잘 하진 않는데 add 하시고, 내가 예를 들어 첫 번째에다가 현재 지금 첫 번째 22가 있죠, 그렇죠? 22에다가 위치를 내가 100을 넣겠다. 그리고 나서 출력을 하면 자, 100이 이렇게 하고 밀려나죠. 자, 여기는 뭐다? 특정 인덱스의 데이터를 추가. 자, 이번에는 우리 삭제 한번 해볼게요. 삭제. 자, num 리스트에 자, remove입니다. 보면 remove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자, 두 가지 형태. 자, 하나는 찾아서 삭제. 하나는 특정 인덱스를 삭제. 오케이 있죠, 자, 그 다음에 remove last가 있네요. 그쵸? 이게 지금 뭐예요? 팝이 되겠네요. 그쵸? 이게 뭐예요? 팝이다.
자, 라스트 한번 해볼게요. 죠 자, 여기 지금 팝이랑 똑같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이번에는 자, 특정 인덱스의 데이터를 삭제할 거예요. 0, 1 넘리스트에 remove인데 100을 삭제할 거니까 첫 번째 자, 짠 됐죠, 그쵸? 자, 그런데 인덱스만 삭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덱스만 요 특정 위치에 있는 데이터도 삭제할 수 있대요. 자, num 리스트에 remove에 자, 내가 22라고 쓰면 안 돼요. 자, 안 된다. 자, 그러면 오류가 뜰 거예요. 오류가 안 뜨나? 예전에는 안 됐던 것 같은데. 자, 그쵸? 안 되죠. 자, num 리스트에서 remove를 쓰실 때는 뭐 어떤 형태일 때만 오브젝트일 때만 삭제가 된대요. 그래서 인티저에 22 이렇게 하죠. 뉴 인티저 쓰지 말라고 하던데. 자, 이렇게 하죠, 뭐. 그쵸? 제거될 예정이지만 되겠죠, 뭐. 그쵸? 볼까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기본형이 들어가 있고 이 친구는 뭐예요? 자료형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인티저 형태인 자, 인티저 형태인 num array였죠. 오브젝트 num array는 1, 11, 22, 33이에요. 자, 제가 원하는 거는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삭제하는 게 아니라 22를 찾아서 삭제하고 싶어요. 22를 찾아서. 자, 그런데 new 인티저가 안 되면 도대체 어떻게 오브젝트를 만들라는 거지? 아, value of를 쓰라고? 오케이. 자, new 인티저의 value of를 쓰라. 이렇게 해볼게요. 인티저.value of. 이렇게 하면 되는 거네요. 그쵸? 자, 원래 new 인티저로 만들었는데 이거 삭제됐고, 그쵸? value of를 해야 된대요. value of. 반환을 인티저인 인스턴스 객체를 반환한대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 친구를 출력도 해보고 sout의 오브젝트 num array입니다. 우리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레이 리스트 하고 있죠, 그쵸? 어레이 리스트. 자, 이렇게 할게요, 그럼. 자, 오브젝트로 안 들어갔나?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어레이 리스트에 자, 이번에는 int가 아니라 인티저를 쓰겠다 이렇게 할게요. 자, 이건 뭐냐면 안에 있는 데이터를 내가 이런 타입으로 강제합니다. 이거 제네릭이라고 하는데 처음 보는 걸 거예요. 그렇죠? 오브젝트 num array. 근데 이번에 리스트로 할게요. 그렇죠? 리스트는 new array list. 자, 이걸 이렇게 바꿀게요. 그렇죠? 자, 우리 잘못하고 있었어. 오브젝트 num array list.add 11 복사해서 12, 13. 그쵸? 12가 아니라 22, 33. 똑같은 것처럼 출력되지만 이렇게 출력되는 이유는 래퍼 클래스가 출력을 지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1, 22, 33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오브젝트 num이 들어가 있다. 요 안에 있는 데이터는 11, 22, 33이 아니라 integer.valueof의 11,
그렇죠? 정확하게 따지면 그렇죠? 이렇게 할까? 좀 정확하게 티나게. 자, 인티저 점 value of의 11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죠, 그렇죠? 여기도 어떻게 인티저 점 value of의 22. 우리 아직 자동 형변환이 안 익숙하니까 인티저 점 value of의 33 이렇게 하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도 똑같이 뜰 겁니다. 자, 똑같이 뜨죠, 그렇죠? 분명 value of는 뭔데 자료형을 참조하지만 반환하지 마, 그렇죠? int를 자료형으로 반환하지만 그래도 똑같이 출력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remove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numList.remove에 누구 integer.value of에 22. 그럼 이제 제가 원하는 거는 22라는 데이터를 인덱스가 아니라 데이터를 찾아서 삭제하는 겁니다. 그렇죠? sout에 object numList. 근데 이제 삭제를 못 하고 있네요. 그렇죠? 인티저 인티저가 equals가 구현이 안 돼 있나? equals가 구현이 돼 있어야지 되던데 한번 볼게요. 오, 감사해요. 아니, 오브젝트 넘리스트? 아, 그렇군요. 넘리스트를 삭제하는 게 아니라 오브젝트 넘리스트를 삭제해야 되죠. 자, 다시 해볼게요. 지워졌네요. 보현씨 고마워요. 자, 오브젝트 넘리스트를 삭제해야 되죠, 그쵸? 자, 제가 지금 확인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이 remove가 equals로 삭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equals로. 그런데 지금 equals가 구현이 안 돼 있으면 안 될 수도 있겠죠. 당연히 돼 있겠죠, 그쵸? 당연히 equals가 돼 있겠죠. 선생님 무슨 말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인티저에 오브젝트 int는 integer.value of에 이렇게 안 쓰셔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할게요. 자,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to입니다. 자, to. 그 다음에 sout 두 개가 같냐라고 물어볼게요. 두 개가 같아? 자, 이렇게 지금 두 개가 같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래퍼 클래스는 동등 비교 연산 때 value를 int를 반환을 해요. 뭐다? 기본형 래퍼 클래스는 동등 비교 연산 시 뒤로 빠져요. 뒤로 빠지고 누구를 빼온다? 기본형을 반환해서 비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equals가 지금 동작하고 있는 거예요. equals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건 뭐냐면 equals가 되냐는 거였죠. equals가 재정의가 돼 있냐? 자, 재정의가 돼 있으면 true가 뜰 거고 재정의가 안 돼 있으면 무조건 false가 뜰 거예요. 자, true가 뜨죠, 그렇죠? 두 개는 다른 객체지만 true를 반환하는 이유는 이 equals를 인티저가 재정의했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여기 지금 같다라고 뜨는 이유는 뭐다? 오브젝트 래퍼 클래스는 기본형의 래퍼 클래스는 뒤로 빠진다. 언제? 동등 비교 연산 시. 나는 아니야. 나는 동등 비교 연산 못해. 기본형 대신 할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동등 비교 연산은 자료형은 대상이 아니야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난 뒤로 빠질게. 기본형 비교해. 라고 자동으로 합니다. 자, 나는 동등 비교 연산을 할 수 없어. 뒤로 빠질게. 그래서
기본형을 가지고 비교합니다. 실제로는 기본형을 반환하는 함수가 있어요. 복사해서 붙여놓고, 자 여기에 보면 int value라는 게 있죠, 그렇죠? int value. 자 이게 기본형 데이터를 반환하는 거예요. int value. 자바스크립트에서는 value of라는 게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int니까 int value, 그쵸? 자 여기도 int value. 자 요게 생략돼 있는 거다, 그쵸? 자 위에서 자동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더라. 여기 둘 다 true가 뜨겠죠, 그쵸? true, 그쵸? 우리가 실제로 자료형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equals를 써야 된다. equals. 자, 우리 조금 어려운 걸 했는데 그러면 이제 자료형을 한번 해서 해볼게요. 자료형을. 자, 인트는 좀 어렵고 자료형. array 리스트에 string list다. new array list다. str list.add java. 자, 복사해서 붙여놓고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스프링. 자 이런 것들이 저장되어 있는 리스트입니다, 그렇죠? 타자 너무 열심히 치지 마요. 제가 타자 안 치고 그냥 보라고 했는데 압박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치고 있대요. 누가 그랬지? 혜성씨가 그랬나? 제가 못 쓰겠으면 그냥 보라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친대요,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쳐서 타타 소리가 타닥타닥타닥타닥 나면 안 치고 싶어도 치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보시라고, 그쵸? 자, 제가 빨리 해서 미안하지만 빨리 하면 또 멈추라 그래요, 그쵸? 선생님 너무 빨라요 이러면 돼요, 그쵸? 타자 소리가 빨라지면 제가 힘들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못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빨라요 이래요, 그쵸? 네, 채팅으로 쓰든가. 자 그럼 이제 요런게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스프링이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인덱스를 리무브 하는 거는 간단해요, 그쵸? 어떻게 str list.remove에 두 번째 이렇게 하는 거 간단합니다, 그쵸? 하고 이걸 이제 다시 출력해 보면,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대신에 뭐를 자바스크립트를 쓴다. 우리 파이썬 하자죠. 파이썬 안 배웠으니까 파이썬을 한다. 자 그러면 요렇게, 그쵸? 이렇게 쉬운 거를, 그쵸? 돌아왔어요. 왜? 기본형 int가 이게 인덱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리무브의 인덱스를 자꾸 지우려고 해서 out of bounds 인덱스가 뜨니까, 그쵸? 자 그래서 여기에 오브젝트를 했었으면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자 그 다음에 요 리무브는 성공하면 true라고 뜬대요. 근데 제가 안 했어요. 자 보면 여기에 반환을 true, 그렇죠? 실패하면 false. 파이썬을 지우는 걸 성공하면 true, 실패하면 false를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필요 없으니까 안 받는 거였죠. 필요 없으니까. 자 우리가 반복문 하고 링크드 리스트 추가 삭제는 좀 이따가 할 거고요. 여기까지 할 거고였죠. 여기까지 하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배워볼 거는 array의 반복문입니다, 그죠? 반복문. 내부 반복문. 자 내부 반복문이 뭐라고 했죠?
자, 우리 여기 어떻게 str list.for each입니다. 여기다가 함수를 이렇게 써요. 자, 우리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화살표 함수가 이렇게 생겼었는데 자바는 화살표 함수를 이렇게, 자, 이렇게. 그다음에 자바는 꼭 약속돼 있는 함수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이템 매개 변수를 숫자를 안 맞추면 안 돼요. 내부 반복문이란 우리가 이터레이터를 이용해서 이 함수를 반복 실행하는 것을 내부 반복문이라 하죠. 뭐다? 함수를 반복 실행하는, 함수를 제공하는 거죠. 이때 이 함수가 for each죠, 그렇죠? 그리고 함수는 콜백 함수죠, 그렇죠? 콜백 함수.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석이었죠. 이때 우리가 반복 실행한다고 해서 다시 호출된다는 뜻의 콜백 함수라고 그러죠. 자, 여기서 sout의 아이템이 됩니다. 자, 자바 스프링. 자, 여기 앞에다가 순서를 쓰고 싶다면 여기다가 몇 번째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몇 번째. 자, 그런데 이제 for each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를 제공을 안 해요. 자, 인덱스 제공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쓰셔야 돼요. int i는 0. 여기서 플러스 i 플러스 플러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내부에서 쓸 수 없다 그러는데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우리가 이 밖에 것을 참조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몰래 이 바깥쪽에 선언되어 있는 클래스에 있는 함수라서 나중에 알아야 될 거예요. 어려운 얘기라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참조할 수 없어요. 자, 참조할 수 없어서 이 친구를 바깥쪽에다가 하라 그래요. 바깥쪽에다가. 자, 아토믹 변형 이렇게 해볼게요. 자, 아토믹은 또 참조할 수 있다네, 그쵸? 자, 이건 좀 어려운 얘기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쵸? 자동으로. 우리가 언제 얘기할 거냐면 자바의 람다식 할 때 수업할 건데 어떻게 그냥 자동 변환할게요, 그쵸? 아토믹으로 변형. 근데 아토믹 아니어도 될 텐데. 없습니까? 자, 없으면 여기 빨간색 올리면 안 돼요? 자동이 될 텐데. 잠시만요. 인트가 되나 볼게요. 아토믹 아니어도 돼요, 그쵸? 안 되네, 그쵸? 이렇게 해볼까? i는 i.int value 플러스 1. 이게 대입이 안 되는구나, 아예, 그쵸?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자, 현재 이 내부에서 이 친구를 참조를 못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이거는 이제 자바가 자바스크립트 흉내내다가 가랑이가 찢어진 형상이에요. 자, 무슨 일이다? 이렇게 못하는 거는 자바가 자바스크립트 흉내를 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자, 흉내를 내다 말았어요, 그렇죠? 내다 말아서 얘를 인트로 쓸 수 없대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를 아토믹 인트로 선언할게요. 아토믹 인트, 아토믹 인티저. 아토믹 인티저의 i는 new 아토믹 인티저.
여기다가 숫자를 넣을 수 있나요? 그쵸? 자, 0으로 하겠다. 이건 뭐다? int i는 0이랑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요 타입이 아토믹 인티저라는 걸 꼭 써야 된대요. 오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바가 자바스크립트 따라하다가 가랑이가 찢어진 꼴이다. 자, 이 상태에서 i. include increment and get and increment 말고 increment and get 말고 아까 뭐였더라? 세 번째 거 맞아요? 자, 증가해서 얻겠다가 되겠죠? 증가시켜서 얻겠다. 맞네요, 죠? 증가시켜서 얻겠다. 그러니까 지금 0에서 1로 증가시켜서 얻겠다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얘는 플러스 플러스 i예요. 플러스 플러스 i. 그래서 얘 시작을 마이너스 1로 해야 돼. 자, 얘는 플러스 플러스 i. 제가 원하는 것은 자, i 플러스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0이고 그 다음번에 왔을 때는 1이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지금 현재 get and increment는 플러스 플러스 i가 돼요. 자, 일단 볼게요. 아니군요.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네요. 죠? 그럼 0부터 할게요. 죠? 자, 이 플러스 플러스 i가 뒤쪽에 있는 거네요. 죠?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increment and get을 했을 때가 플러스 플러스 i가 되겠네요. 죠? get in increment가 먼저 얻고 증가니까 이게 맞네요. 죠? 다시 0, 1, 2 이렇게 뜨죠.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자바스크립트랑 비슷한데 똑같이 동작을 안 해요. 그죠? 비슷한데 안 해. 비슷한 거는 흉내 낸 거고 그러다가 가랑이가 찢어진 거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람다식이 조금 어려워요. 자바의 람다식은 좀 어렵다. 우리 람다식을 뭐라고 하냐면 화살표 함수를 람다식이라 한다. 자, 요건 좀 어렵다. 아마 후반부에 저한테 배울 거예요. 그리고 아마 자바 수업에서 람다식 빼먹는 분들도 많아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만들다가 말아서. 자, 요런 문제들이 있더라. 왜 있는지는 나중에 얘기할 거다. 자, 내부 함수입니다. 저 보이치.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터레이터 반복문이 있어요. 이터레이터 반복문. 자, 우리 모든 배열 객체는 이터레이터가 정의되어 있어요. 그죠? 모든 배열 객체는 이터러블하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터러블 반복문을 쓸 수 있다. 이터러블인데 인터러블이라고 했다죠? 그러니까 오류가 뜨지. 돌려 얘기하면 이터레이터 반복문을 쓸 수 있다. 자, 자바스크립트도 마찬가지였고 자바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두 개가 달랐죠. 자바스크립트는 for에 let 그쵸? let str of str list 이렇게 썼죠. 자, 여기 문법이고요. 그런데 자바는 for 자, 우선 앞에 무조건 타입을 맞춰줘야 돼요. string에 str 그다음에 콜론 str list가 됩니다. str을 이미 쓰고 있나요? 이미 제가 위에서 쓰고 있나요? 오브젝트로 왜 변경해야 되지? 잠시만요. 제가 어레이 선언할 때 스트링이라고 안 하고 아무것도 안 써서 오브젝트가 됐어요. 그쵸? 자, 여기 와서 난 내부에 자, 위로 올라와서 자, 내부에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스프링을 스트링으로 하겠어. 스트링으로 하겠어.
자, 그럼 내가 안 쓰면 오브젝트가 되고요. 자, 하면 스트링으로 하겠어. 자,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우니까 그냥 일단 따라 해볼게요. 제네릭이랑 부모의 데이터 타입을 참조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면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까지겠죠? 여기 무슨 뜻이다? 그냥 요 내부에 있는 것을 스트링이라 하겠어. 자,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 오브젝트 대신에 스트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sout에 str 이렇게 하면 출력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터레이터 반복문 자체가 int를 제공을 안 합니다. int가 아니라 인덱스를.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int i는 0. 저건 i를 이미 썼네요. 그렇죠? int n은 0.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똑같이 가로 열고 n 플러스 플러스 하고 콜론. 자, 이건 차이가 나게 이렇게 띄울게요. 자, 그리고 실행. 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가 for int i는 0부터 어쩌고 하는 거 있죠, 그쵸? 그것도 한번 해볼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반복문을 이렇게 for each 내부 반복문. 자, 얘는 외부 반복문인데 이터레이터 반복문. 자, 외부 반복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함수로 지정되어 있는 뭔가를 호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되어 있는 것을 외부 반복문이라 하고, 함수를 내부적으로 호출하는 것을 내부 반복문이라 한다. 그쵸? 자, 보면 내부 반복문 뭐다? 함수를 내부적으로 반복 실행하죠. 그래서 내부 반복문이에요. 외부 반복문은 포문이 바깥쪽에 있죠. 그래서 외부 반복문이에요. 자, 여기까지 할 거고요. 쉬었다가 와서 45분. 자, 45분까지 쉬었다 올게요.